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분산학습, Distributed Learning, 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학습과학자 Art Gresser, Xianzhen Hu, Steve Ritter 등이 제안한 여러 연구 성과와 사례들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새로운 학습 방식이 활발히 시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플레이터라는 초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학습자가 기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교실 위주의 단방향 학습과 확연히 구분되는 접근법이었죠. 또 다른 예로 셜록과 소피 같은 지능형 교습 시스템,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 연구되었는데, 사용자의 답안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맞춤형 도움을 주고 이전 학습 수준에 따라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80년대는 컴퓨터 기반 교육이 실험적으로나마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술 비용이 높고 네트워킹 환경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온라인 강의를 대규모로 운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과학자들은 이미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같은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가 학습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세세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벤자민 블룸은 소규모 맞춤형 지도, 1대1 교습과 집단 강의보다 훨씬 높은 학습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컴퓨터가 개인 교사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웹이 확산되면서 교육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급속히 자리 잡았죠. 이때 e러닝이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졌고, 여러 대학이 웹 기반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COM, Share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이라는 표준이 등장해 서로 다른 시스템과 콘텐츠를 호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달파가 주도한 심넷 프로젝트를 통해 원격지간 시뮬레이션 훈련이 가능해졌는데, 팀 단위 작전이나 위험 부담이 큰 실제 훈련을 대체하는 훈련 모델이 개발되면서 산업 전반에도 기술적 파급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이 무렵부터 교육 설계 분야는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협력, 그리고 맥락화된 학습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단순히 주입하는 방식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은 것이죠. 예를 들어 장 삐아제나 레프 비고츠키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구성주의와 사회적 학습 이론이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면서 컴퓨터 매개 통신을 활용한 협력 학습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2000년대에는 개인용 디지털 기기, 모바일 통신, 그리고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이제는 수업 자료를 녹화해 인터넷에 올리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기에 모바일 학습 앱러닝이 확산되었고, 짧고 간단한 콘텐츠를 휴대전화로 제공하는 마이크로러닝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개발도상국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죠. 동시에 선진국에서도 기업들이 사내 훈련을 대규모로 온라인화하면서 비용 절감과 직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개 강좌, 즉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등장하면서 수십만 명이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단순히 녹화된 강의를 재생하는 정도에 머무른 사례도 있었지만, 점차 토론 게시판이나 퀴즈, 피어 리뷰 시스템 같은 상호작용 기능이 추가되면서 강좌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대학이 협력해 만든 거대한 오픈 강의 플랫폼들은 양질의 지식을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학습 데이터가 방대한 양으로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학습 분석, Learning Analytics 이나 교육 데이터 마이닝이 발전했습니다. 학습 플랫폼에 접속한 사용자의 로그를 추적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인별 맞춤 추천이나 학습 경로를 안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다양한 학습 시스템과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Experience API, XAPI라는 프로토콜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실용 PC, 모바일 앱, 시뮬레이션 훈련,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된 학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로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내 영상 기술로 인지 과정을 분석하고 실감형 환경에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예컨대 카메라나 센서를 이용해 학습자가 지루해하거나 집중이 떨어지는 순간을 감지하고 이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개발되는 시기입니다. 물리 세계와 연결된 네트워크, 즉 IoT 개념이 교육 훈련 환경에 적용되면서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위치 정보와 학습을 연동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한편 고등교육에서는 기존의 학위 중심 체계가 역량 중심 체계로 변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특정 역량을 제대로 습득했음을 증명하는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확산되고 이를 디지털 배지 형태로 관리하는 정책도 일부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IEEE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는 역량 정의를 체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개인 학습 이력을 더욱 투명하고 유연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학습 설계자나 교육공학자 대신 이른바 학습 엔지니어, Learning Engineer라는 개념이 등장해 주목받습니다. 이는 증거 기반 학습 이론과 첨단 기술을 통합해 대규모 교육 환경에서도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려는 전문가 그룹을 말합니다. 브라울 섹스버그 같은 학습 과학 분야의 선도자는 미래의 우리의 교육 방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데이터 주도적으로 바뀔 것이라 예상하며 개인화된 학습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분산학습은 초기에는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단순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상호작용, 협업 맞춤형 피드백 데이터, 분석 역량 인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거대한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진화 중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발전이 궁극적으로 학습자 개개인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전체에 더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새로운 역량과 기술을 발굴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분산학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긴 여정이었지만 기술과 이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 왔는지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